자, 그러면 이제 50페이지 제가 6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초반에 어느 파트에 몇 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4장하고 오늘 지금 배우는 6장 있잖아요. 이 두 챕터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의무 책임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6장과 관련된 제목이 일단 의무와 책임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요 금지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제가 금지행위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지금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초록색 1번 보여요? 네, 초록색 1번. 자, 거기 보면 초록색 1번에 가로 안에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등. 자, 등자 동그라미. 항상 기초 때 제목부터 가셔요. 자, 내용을 얼마든지 볼게요. 우리 1년 동안 뭐 수없이 많이 보실 텐데요. 뭐. 자, 등자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나 옆으로 화살표 뽑아서 등의 속뜻을 적어 드릴게요.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줄여서 소공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컴마 찍고 보조원. 또 뭐 중개 보조원이라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컴마 찍고 법인의 임원 사원입니다. 임원 사원. 그러니까 어려워할 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라 그러면 사무실에 중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싹 다 지키라 그 얘기야. 근데 그게 만약에 등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등자가 빠져 있으면 누구만 지키면 되는 거야? 개공이만 지키죠. 개공이는 사무실에 누구야? 사장님이지. 그러면 앞으로 누구는 안 하면 돼? 사장님. 그럼 앞으로 여기 밑에 있는 걸 하게 되면 누구 시키면 돼? 아래 것들. 야, 소공아, 내 사장님 나갔다 올게 후려쳐라. 왜 자꾸 사장님 그걸 시키세요? 등자 빠졌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금지행위는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다 지켜야지 이게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이제 1번부터 4번 오른쪽에 5번, 6번, 7번, 8번, 9번 써 있죠. 자, 제가 제안을 할게요. 8번, 9번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자, 밑에 초록색 2번이 누구든지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써 있죠? 그 밑에 몇 개 번호가 있어요? 5개. 5개 동그라미 치세요. 1번 동그라미 쭉 와서 5번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쭤볼게요. 동그라미 친 게 토탈 몇 개예요? 자, 7개를 앞에 쭉 묶으세요. 앞에를 이렇게 번호 7개를 묶으시라고요. 자, 왼쪽으로 화살표 뽑으세요. 자,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적으세요. 그 7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적으세요. 부동산 거래 질서. 자, 쓰세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쓰세요. 교란. 교란을 시킨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뒤에 가서 배울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7개 있죠. 그 7개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잡겠다고 해서 만든 최신 법령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는 7개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 99년부터 자, 작년까지만 해도요. 거기 위에 8번, 9번 위에 7번이 있죠. 7번. 거기까지 금지행위는 7개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게 대폭 늘어난 거야.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여러분이 묶은 그 7개 있죠. 거기서 올해 시험도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설명하려면.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지행위 왼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게 되면 중개대상물에 뭐예요? 매매를 업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자, 하나하나씩 내가 그려서 보여줄게요. 자,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선배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 좀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한자 많이 알면 유리해요. 이 매자는 팔매자고 뒤에 있는 건 살매자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말은 사고 팔던 팔고 사던 이게 사고 파는 행위를 매매라고 해요. 뭐를? 중개대상물을. 근데 업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럼 업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영리 목적이에요. 자, 그게 바로 업입니다. 그러면 이 업은요. 자, 저 임선정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 저 이거 저희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자, 저 학원에서 월급 받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해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계속적으로 해. 여러분이 안 올 뿐이지 난 다음 주 수요일 날 왔겠지. 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업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적 반복적이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아주 쉽게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가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C라는 개공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만든 이유는 돈 벌자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공이가 돈을 벌 때 맨날 복비 받아서 이번 달에 200만 원 저금하고 복비 받아서 다음 달에 300만 원 저금하고 200만 원 이래서 어느 세월에 강남에 건물 사고 집 사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여윳돈이 있으면 이 동네에 투자할까요? 투자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일반인도 하는데 뭐 이 사람 바보야? 이 사람이 훨씬 더 매물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C가 A가 갖고 있는 이만저만한 아파트를 만약에 10억에 샀어. 아, 그래갖고 여기 B라고 하는 매수인한테 팔았어. 11억에. 그럼 가운데서 얼마 먹었어요? 1억이라는 차익을 생겼죠. 이게 바로 매매인 거야. 샀다 파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샀다 판 이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이 매매를 한 거지. 이게 두 개를 한 건 아니잖아요. 매매라는 건 한 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한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 자, 여기 써놨잖아.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C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요번에 집 하나 사가지고 얼마 전에 1억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내 중개업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낼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1억 벌어서 오케이 문 닫아도 돼. 에듀얼 학원비 빠졌어 나는. 하고 문 닫을 사람 없을걸?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D라는 사람한테 사갖고 F한테 팔고 이해 가죠? 자, D2죠. E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고 자, F라는 사람한테 팔아갖고 G라는 사람한테 팔아갖고 뭐 1억을 먹었다, 2억을 먹었다 이런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매매가 아니라 매매를 뭐예요? 업. 이게 매매를 업이야. 자,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수업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글을 남겨요. 어떤 글을 남기냐면 선생님,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물어보면 아니 일반인들도 집을 사가지고 아니 강남에 집 사갖고 얼마 뛰었니 해서 요번에 어디다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희들은 자격증을 따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 C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전문 직업인은 이거 10억에서 11억에 팔아서 이 동네 집값 단가 올려야 돼요. 직업인답게 놀아야 돼. 아니면 더 올려야 직업인이야. 응?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야. 당신은 전문 직업인답게 그 일반적으로 집 사갖고 투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당신들은 전문인답게 놀아라 그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여담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 지금 오전반이라서 그렇지 야간반들 있잖아요. 이게 진리야.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 겪어봤잖아요. 야간반 수강생들 중에서 오전은 안 그런데 야간반 중에 중개 실무를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여기 수업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 여러분들도 알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시험 보면 항상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쉬는 시간에 막 아는 척 많이 하거든. 근데 거들먹은 엄청 거리는데 시험은 못 붙어. 그 왜 못 붙는 줄 알아? 난 그 이유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빠서 공부를 못하는 거는 인정해.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봐봐. 그럼 그분이 야간반 수업 왔어. 그럼 이거 금지행위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알았다 그래요. 시험장 가서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야. 나 물어볼게. 이거 금지행위야? 오늘 낮에도 하다 왔어. 오늘 낮에도 하다 왔는데 이씨 금지행위 찾으려니까 읽고서 이씨 뭘 잘못한 거야? 다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지 시간도 없지. 금쟁이 찾아라 그러면 다 해먹었지. 그러니까 불법과 탈법이 몸에 배니까 공부도 안 되지. 금쟁이 답은 없지. 아는 척은 엄청 하지. 또 떨어지지. 근데 여러분은 봐봐. 지금 실무 안 하고 있지. 이거 금지행위 아니야. 금지행위지. 그럼 시험장 가서 금지행위라고 쓸 거야 안 쓸 거야? 쓸 거야. 그래서 자격증을 따. 그럼 실무하면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그럼 계속 영업이 돼. 조만간 문 닫아. 그래서 문을 닫아.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항상 그래. 막해워 금지행위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깜방 1년 깜방 1년 뭐 해서 자격증을 타면 갖고 오픈하잖아. 하면 안 돼. 교수님이 깜빡한다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마음의 그 경계선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보다 여기 더 연세 많으신 분들 생각해 보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불법과 탈법을 해야 돈을 쉽게 버는 거야.
이해 가죠?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취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불법 사이트, 도박 사이트 개설하기 훨씬 많아 봐. 봐봐 마늘밭에 돈도 묻고 그러잖아. 근데 절대 서울대 나와서 웬만한 대기업 취직해도 마늘밭에 몇십억을 묻으면서는 못 살 거야.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거든. 그럼 난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앞으로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대신에 1년 갔다 오면 돼. 선생님 뭐 1년 정도 갔다 올게요. 뭐 그 정도 갖고 뭐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대신에 몇 번은 갔다 오면 돼.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 참 그걸 넘는다는 게 쉽진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 일단은 근데 저는 자격증 따는 것까지만 도와줄게요. 갔다 오는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학원이니까 딱 FM대로 하지 마세요. 끝.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또 선생님 안 걸리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솔직히 저 얘기 많이 해줄 수 있어. 제가 저 실무 경험이 많잖아. 해줄 수 있는데 그럼 수업이 진짜 재밌거든. 근데 질문이 오는 게 전부 그런 질문만 와. 그러면 여기는 자 정상적인 학원이에요. 사기꾼 양성소예요. 학원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거. 근데 그걸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데 그럼 나중에 관계자도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왜 임선정이 저 사람은 강의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나고 앉아 있냔 말이지. 그럼 여기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깜빡 몇 년? 1년. 기다리세요. 자, 두 번째 협조행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건데, 자, 이게 혼자서 공부하면 좀 어려워요. 자, 쉽게 제가 해줄게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자, 알면서 동그라미 딱 치면요. 자, 민법 공부했잖아요, 요새. 알면서는 선이요, 악이요? 그래, 악이. 자,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의뢰 동그라미.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라고 돼 있죠? 명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협조행위라는 거는 지금 보는 대로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 표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대부분 시험 문제가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만큼은 사례가 잘 안 나와요. 자,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판례가 실제로 경기도 김포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요새 뭐 김포 집값들 엄청 뛰었죠. 자, 들어보시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좀 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이건 뼈 있는 말이야. A가 B하고 이제 학원 다닐 때 정말 친했어요. 근데 얘는 B는 자, 실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실무도 해봤고 단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죠.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친구들이 와서 공부 열심히 해도 실제로 자격증을 못 딸 확률이 굉장히 커. 왜 크냐 그러면 되게 건방져. 제가 실무를 좀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러고 45도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간반에. 그 사람 딱 보면 눈빛 보면 그 양반 실무하다 온 거야. 네, 좀 안다 이거지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면 아이고 이런 거 안 하고 돈 벌겠니? 하고 이러고 쳐다봐. 예, 그래서 또 떨어져. 근데 실무 능력은 탁월해. 자, 근데 여기는 A는 임선정이가 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구나.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 근데 실무 능력은 융꽝이야.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학원 다닐 때 친해졌어. 자, 드디어 이제 자격증을 따자 A가 오픈을 했어요. 자, 어디다 오픈했어요? 자, 김포에도 오픈했다 칩시다. 그러자 여기는 이 B가 A한테 연락해서 야, 친구야. 야, 요새 뭐 김포 난리라며? 뭐 좀 요새 그래. 그럼 돈 많이 벌었겠다. 아유, 근데 내가 뭐 실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몇 건 했어. 나 잘 못하니까. 그자 여기는 B가 A에게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너 여기 사무실에다가 나 책상 하나 놔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약간 제가 뭐 책상 하나 놔줘 이런 거 좀 의역하는 건 있지만 판결문에 책상을 놔달라고 했는데 책상을 놔줬는데 지가 갖고 왔다 이런 건 안 써 있어. 자, 이게 약간 이제 재밌지 않은 욕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책상 하나, 근데 그럼 봐봐. 임대료 100만 원 내는데 책상 하나 더 넣는다고 임대료 110만 원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거 알아서 쓰고 돈 내면 되지 뭐 임대료만. 아이고 와 뭐 책상 하나 가지고 어렵겠니 해갖고 여기 와갔는데 얘가 얘한테 어때요? 손님 붙이려면 명함도 좀 파줘야 돼 안 파줘야 돼요? 그 명함도 파줬어 A가 B에게. 그러자 이제 요 사람한테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투자자들 여기 김포에 있는 물건 붙여가지고 수익이 나면 5대5로 나눠 먹자. 그리고 이제 서로 의기투합을 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자, 이제 일이 터집니다. 여기는 이 B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땅을 을이라는 사람하고 관계해서 김포에 있는 땅을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 건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여기는 B가 갖고 도망가 버렸어. 횡령한 거지. 그러면 피해 당사자인 을이 사무실에 쫓아 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당신 사장이냐고. 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을이 당신 사장이냐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당신 직원 어디 갔냐고. 이것들이 말이야 장난치고 앉아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A가 얘 직원 아니에요, 내 친구예요. 그럼 여기는 을이 알았다고. 그러면 5억 손해보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장난짓거리 하냐고. 뭐가 지금 친구냐고. 지금 명함 보라고, 명함. 당신 책상에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하면서 이제 당신도 나 변호사서 끝까지 당신도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일단 민사적인 거는 말고 지금 형사적인 것만 갖고 놓으면 A하고 B하고 사이는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들 모아왔다는 걸 의뢰받은 거잖아. 얘를 통해서 A가. 명함 파줬다는 건 명의 이용케 한 거예요. 명함은 명의가 아니야. 명함을 파줬다니까? 대박 공유 중에서 한번 이사 B라고? 그럼 명의 이용케 한 거지 뭐가 아니야. 그럼 결국은 여기 지금 3박자 다 만족시켰잖아. 그럼 결국 이거는 금지행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형사처벌로만. 민사는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기소 때 잘 들어놓으란 말이에요. 이제 심화가면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야 저. 자, 그러면 결국 이 취지는 무슨 뜻이냐라는 걸 한번 저도 강의하면서 많이 느껴보면 이 사람은 합법적인 사람이에요, 불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합법적인 전문 직업인이라면 전문 직업인답게 노르란 얘기야. 이게 떴다방짓하고 왔다 갔다 하고 책상 놓고 온 사방 휘비고 다니느냐고 놀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놀지 말아라가 뭐예요? 알면서 협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학원 다닐 때 이렇게 친해지니까 이런 일이 엮인단 말이야.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딱 보고 애가 막 학계론이 막 17.5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바깥집 먹고 다녀. 각자 갈 길 가. 각자 갈 길 가.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야. 알겠죠? 자, 안 웃을 거면 내비둬. 자, 그럼 세 번째로 갈게. 자, 세 번째. 이제 기다려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얘기하자. 그 성적표에 이름은 다 나와. 그거 나도 보여줘. 나도 보거든. 예, 근데 걱정하지 마. 성적표에 뭐 긴말자 32.5 해도 난 누가 긴말자인지를 몰라. 매주 여기 앉으니까 얼굴은 알아도 이름을 몰라. 예, 근데 가끔 확인해 보기는 해요. 자, 3번 한번 보세요. 예, 첫째 줄들은 내가 많이 확인해 봐.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다고 써 있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그게 초과보수거든. 자, 제가 가르쳐 줄게요. 자, 이 초과보수가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보수 있잖아요. 보수만 받으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를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 아주 쉽게 그려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제 둘레에 제 제자분들 이제 뭐 지금 얼마 전에도 좀 후배 녀석이 강동구에다 오피스텔 뭐 이만저만 한 걸 또 차렸다고 해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상가 뭐 많고 어떤 분은 좀 특화되게 모텔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제 둘레의 분 중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머리가 지근지근한 건 토지야. 제 둘레에서 토지 전문을 하는 사람 치고서 엮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대표적으로 토지 한번 들어볼래요? 오늘 토지를 한번 수업을 이끌어 볼까요? 나중에는 이제 오피스텔로 돈 버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 재미나게 되면 한 번씩 해줄게요. 자, 그러면 토지를 한번 수업 들어볼게. 자, A가 그래 강화도에 임야다. 자, 임야를 갖고 있어. 자, 임야를. 근데 이 땅을 C라는 개공이한테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하기 전에도 여러 군데 부탁을 했겠죠. 안 팔리는 거야 땅이. 그래갖고 결국 A가 또 C한테까지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C가 기다려 보십시오 하더니 아니 이거를 B라는 매수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드디어 임야가 팔렸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A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A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이거 못 팔아고 몇 년째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팔아줬어. 그러면 당연히 중개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대가를 줘야지. 근데 대가만 준 게 아니라 여기는 A가 C에게 선생님, 제가요, 저희 집에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제가 아끼는 그림 하나 있는데요. 요 아끼는 그림 요거 자 드릴 테니까 선생님 A가 C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사무실에다 딱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시면 이 그림 이거 지금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니까 내 진짜 내 고마워서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시험 문제가 발전이 돼요. 동양화 한 점이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야. 그래서 동양화 한 점을 받았어. 그렇다면 이게 바로 초과 보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전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되니까 소신껏 하면 돼요. 어차피 이제 단계별로 내가 올려줄게요. 이거 초과 보수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초과 보수 맞아요. 왜 맞냐면 봐봐.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거기 보시면 자 시작하자마자 사례라고 보여요. 사례? 사례가 뭐예요? 사자가 무슨 사야? 죽을 사는 아닐 거 아니야. 예? 자, 감사할 때 사자 아니겠어요? 사례 맞아요? 그리고 그 줄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보면 금품이라고 써 있나 봐봐. 금품이 뭐예요? 돈의 가치가 있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사례예요,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하다못해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파는 동양화도 2, 3만 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허접자는 것도. 근데 좋은 그림이라니까 몇백만 원짜리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돈의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이것도 나중에 쓸데없이 물어보지 마요. 또 몇 달 있다 하고 선생님 금지행위 맞잖아요. 네. 근데 왜 받아도 돼요? 이러고 쓸데없이 물어보지 말고. 자, 이거는 금지행위라는 뜻의 동그라미예요. 알겠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자, 뭐 여러분 생각할 땐 그냥 이해하지만, 자, 이거 실무 나가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뭘 안 받아? 빨리 받아. 자, 주고 찌르는 놈은 더 치사한 놈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요새 최근에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이게 뭐냐면 약속이나 요구만 한 거야.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요 위에 그림 그냥 활용할게요. 약속 요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개공이가 여기 있는 A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땅을 팔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도 알다시피 이거 100만 원 받고자 제가 사람들 붙이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어요. 임야가 땅이 얼마 가격이 안 되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 땅 팔면 곱하기 2, 2배는 주셔야 제가 팔아드릴 수 있어요. 라고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자 알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 땅을 못 팔아준 거야. 그러자 여기는 A가 C가 괘씸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이만저만하게 이제 법정 문제화 시킨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C가 받은 거예요? 약속 요구만 한 거야. 이거 자체도 금지행위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판례야.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지금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만 봐봐. 거기 3번에 보면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는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무슨 행위? 받는 행위라고 써있지 조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봐봐. 사례도 다시 보게 되지, 금품도 다시 보게 되지, 받는 행위도 다시 보게 되면 그만큼 책을 많이 봤냐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법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아유, 복비 많이 받으면 안 되겠지. 아유, 쉽다. 이러면 다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자, 네 번째 거 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거 한번 가봅시다. 자, 네 번째 얘기에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네 번째. 자, 거기 보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보여요? 자, 거짓된 언행 밑줄 딱 치시고, 자, 거짓된 언행으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토지가 가장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에 자격증을 따서 실무에 첫 발을 디딜 때는 토지 쪽 발 디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지적도 들고 땅을 보러 간다고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토지가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자, 한번 제가 그려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해 봐. 자, 예를 들겠습니다. A가 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냥 땅을 포천이라고 하자. 그냥 뭐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포천. 자, 포천에 땅을 갖고 있는데 금액은 그냥 3억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 3억짜리 땅이 있는데 자, C라는 개공이한테 부탁을 한 거야. 이 양반이 포천에. 이 사람이 강남 사람이야. 근데 포천 땅을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 강남의 부동산에다 내놨어요. 땅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매물망에 딱 올려놨어요. 광고도 내고. 그러자 이 땅을 보고서 매수인이 연락 와요? 연락 안 와요? 연락 오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럼 매수인이 연락이 오면 개공인은 매수인을 모시고 자 어떻게 포천에 일동에 가서 땅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죠. 그럼 다시 이제 모셔다 드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도 제가 힌트 줬지만 왔다 갔다 이거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이리저리 쓰는 비용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부터. 가일 맥히면 하루 종일 걸려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거 거기에 상하는 대가 줘요. 그냥 공짜로 본 거야. 공짜로 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공인은 그런 데서 벌써 경비가 엄청나게 깨진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은 계약하겠어요. 또 보겠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이것도 관공서 가서 알아봐주고 해서 결국 계약될 것 같더니 비가 하는 말 다음에 연락드린대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이때까지 헛짓거리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거 미리 좀 힌트 줄까요? 이 3억 원짜리 토지를 중개했을 때 실제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오냐면 0.9% 이내에서 협의로 받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 자,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게요. 0.9% 이내에서 협의한 것만큼 복비를 주는 거야. 그럼 0.9, 8, 7, 6, 5, 4, 3, 2, 1 나올 수 있죠. 몇 프로 정도 주고 싶어요? 야, 그냥 얘기해봐요, 보통. 한 중간 정도 해볼까요? 그럼 한 0.5%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3억에 0.5%면 얼마일까요? 1,500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일로. 자, 150. 예, 150.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5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50이 나오면 자, 여러분들도 지금 0.5 아니라 0.4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받으면 돼. 0.4만. 그럼 120만 원만 받으면 돼. 경비 쓰고 왔다 갔다 한번 해봐. 길거리에다 120만 원 깔고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제로 베이스야. 근데 과연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깎고 싶은 것만큼 깎인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면 돼. 근데 어떤 아줌마는 자긴 다 줄 거래. 뭘 다 줘? 다 주기는. 자, 그래서 결국은 15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치면 150만 원 받고 이 사람이 이거 손님 모시고 왔다 갔다 모시고 또 남편이 본다고 왔다 갔다 하면 6개월 만에 계약됐어. 그러면 6개월 만에 150 벌었으면 한 달에 얼마 번 거야? 이거 내 갈 길이야.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나. 이거 돈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면 말지.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실제 실무가 궁금하죠. 실무에서 이렇게 안 해. 누가 이렇게 해. 항상 법하고 실무는 달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C가 A한테 제안해요. 자, 선생님. 네. 이 땅 얼마에 파신다고요? 3억. 그러면요. 제가 선생님 손에 3억 딱 지어 드릴게요. 3억 딱 지어 드릴 테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 말은 뭔 얘기냐? 이쪽에다가 3억 5천 제시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깎을 것 같아요? 안 깎을 것 같아요? 깎지. 그래서 이제 깎아서 3억 3천에 만약에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자, B가 A한테 얼마 보내요? 3억 3천에 계약됐으면 3억 3천 보내겠죠? 아, 일로 3억 보내고 일로 3천 보내면 개공이가 3천 먹는 게 되잖아. 아니, 눈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공이가 거꾸로 전화해서 3천 원 저에게 보내세요. 그자 여기 있는 B가 왜요? 내가 먹으려고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하겠어? 바보도 아니고. 자, 그런 생각 있는 분은 중개업하지 마요. 이쪽하고는 안 맞아요. 자, 따라서 일로 얼마 보내요? 3억 3천. 그럼 일로 얼마 와? 3천. 그럼 3천 받았으면 한 6개월 매달려도 한 3천 벌었으면 그냥 왔다 갔다 경비는 나오겠죠? 그럼 그 정도 되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근데 그렇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무에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B가 자, 이 땅을 3억 5천짜리인데 3억 3천에 깎아고 샀어. 그럼 이 동네 와서 이제 살고 좀 하다 보면 동네 지역 주민 알게 되겠지. 그럼 지역 주민이 어이 B, 이 땅 얼마 주고 샀어? 어우, 이거 3억 5천짜리 깎아서 내가 싸게 샀다고. 뭔 소리 하고 있어? 3억 5천이 3억도 안 되는 땅을 덤탱이 쓰고 앉아갖고 라고 얘기한다면 덤탱이 써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니네들은 뒤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짓 대너닝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토지는 이런 일이 맨날 걸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걸린 줄 알아요? 봐봐. 3억 3천이 일로 건네졌죠? 건네졌어요? 안 건네졌어요? 일로 얼마 와야 돼? 에? 3천이 와야지. 3천이 와. 500만 와. 500만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C는 여기다 전화해갖고 이 나쁜 사람아 3천만 원은 내가 먹기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냐고. 그럼 A는 C한테 그럼 법대로 받아가라고. C는 내가 냅둘 줄 아냐고. 근데 이게 법대로 하면 이기나? 지지. 초과보수인데.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좌절하게 돼. 얘한테 욕 뒤지게 먹고 얘한테 돈 못 받고 그러면 저녁에 맥주 한 잔 먹으면 더 열심히 해. 내 갈 길은 아니야. 내 갈 길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진짜 실무인 거야.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노련하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격증 따자마자 오픈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이 작업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 디딜 때 토지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100% 반대하고 싶어. 경험 좀 많이 쌓은 다음에 노련해졌을 때 하는 게 토지 작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거짓된 언행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증서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입주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주권은 제가 앞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요거 철거민 딱지. 그래서 요 철거민 딱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가볍게 갈게요. 대신에 여러분들 그 밑에 6번에 보면 의뢰인과 무슨 거래요? 그거 별표 3개 하세요. 이 지금 전통적으로 7개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6번이었어. 자, 다시 한번 의뢰인과 무슨 거래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제가 6번에 직접거래 쌍방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중개실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돈 버는 방법 하나 얘기해 줄까요? 대신에 걸리면 깜빵 3년이에요. 자, 자, 돈 버는 방법 얘기해 줄게요. 참 그런 것 같아. 예, 자,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직접 거래를 잘하던 동네 그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여성분이에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데, 자, 여성분인데 동네에서 여러분들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 텍트 그런 거 알아요? 조그마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동네를 휘비고 다니는데 돈은 진짜 잘 벌어. 예. 그럼 어떻게 그분이 돈을 잘 벌고 그 동네에서 저거 하는지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자, 일단 FM대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빌라를 갖고 있어. 자, 빌라로 예를 들게요. 3억짜리 빌라라고 칠게요. 그럼 이거를 C라는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부탁이 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급박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A가 개인적인 이만한 사정상 3억짜리 빌라를 완전 초급매에 2억 5천에 던지려고 해. 이번 달 안에 팔아야 돼.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개공이한테 내놓은 거야. 얼마예요? 그래, 금액은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할게요. 자, 2억 5천에. 그러면 여기 있는 C한테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실수요자들은 항듯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기 수요자나 아니면 월세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살까? 아니야. 사면 떨어져. 아니야. 전세로 살아. 집값이 또 올라가네? 살까? 아니야. 떨어질 수 있어. 살까? 아니야. 금매 나오면 사야지. 기다려볼까? 기다려. 맨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매만 전화 오면 사게 돼 있는데 아니 금매물이 이 사람한테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2억 5천의 물건이 나왔으면요. 개공인은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주면 되죠. 3억짜리가 얼마에 나왔다고. 그래. 그러면 연락하게 되면 이 사람도 전세 2억 살면 5천 더 주고 사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11월이잖아요. 자, 이금 2억 5천에 샀어. 11월 달에. 그럼 내년 2월 3월 되면 집값 내려갈 것 같아.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 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사자마자 5천 먹고 시작하는데 내년에 초에 올라가서 3억 2천 3천 하면 사자마자 7, 8천 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사지.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누가 안 사. 근데 여기까지 안 가지. 그러나 만약에 갔다면 계약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계약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봐요. 얘는 어떻게 바로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팔렸지. 얘는 벌써 몇 천만 원 싸게 샀어요? 안 샀어요? 샀잖아.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개공인은 생각해봐요. 3억 원에 계약이 됐을 때와 2억 5천에 계약이 됐을 때면 복비는 올라가요? 복비는 떨어져? 그러면 얘는 빨리 팔아서 좋아. 얘는 싸게 사서 입이 찢어져. 나는 복비가 떨어져서 가슴이 아파져. 근데 이 중에 전문 직업인은 얘야.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얘네들은 입 찢어지고 나는 복비 떨어지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무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팁을 줄게. 이거 너무 많이 터뜨렸으니까. 자, 여기 있는 개공이가 여기는 A한테 그래요. 자, 이게 동네 잘하는 분이 이렇게 해. 자, 선생님, 네. 지금 돈이 급하셔서 지금 2억 5천에 파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 돈은 얼마예요? 병원비요. 3천만 원이요. 오케이. 그럼 계약 바로 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3천 싸드릴게요. 하고서 바로 계약해요, 안 해요? 이렇게 둘이. 에?
해. 그리고 3천만 원을 바로 싸줘 그 자리에서. 그럼 계약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면 2억 5천이니까 잔액이 2억 2천 남았죠? 2억 2천은 2달 있다 드리기로 잔금 날짜 2달 뒤로 밀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소유자들 찾아. 그럼 얘는 지금 이 동네 시세가 3억인 거 알지? 그럼 얼마 정도면 덥석 물 것 같아? 2억. 예? 그래 2억 8천 줄게. 2억 8천. 2천 싸게 주지 뭐. 2억 8천 주지 뭐. 그럼 이 정도면 사겠지? 그럼 얘하고 계약해. 돈 받아. 얘 가요? 갖고 여기다 2억 2천 건네. 그리고 나서 명의는 막바로 등기를 요렇게 넘기는 거야. 미등기 전매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얘는 순간적으로 얼마 먹은 거야? 뭘 얼마를 먹어? 3천만 원 먹었잖아요. 아니 이 에이,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면 하지 마. 자, 진짜 내가 이것도 머리가 타타닥 돌아가 해먹지. 와서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자, 다시 얼마 먹었어요? 3천 먹었지? 그럼 이거 3억짜리 빌라 복비가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0.4%면 120만 원이에요. 복비가. 120만 원을 벌 걸 지금 얼마 벌었어? 이거 들고 동네 확 휙휙하면서 급매물 있으면 딱 해갖고 매도인한테 좀 싸게 내놓으라고 지가 사서 돈 바로 그 자리에서 싸주고 넘기고 이런 걸 진짜 잘해.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이 아줌마는 조만간 내가 볼 때는 깜빵 3년을 가야 돼.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직접 거래입니다. 자, 직접 거래가 뭔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직접 거래라는 말 앞에를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보이죠? 자, 여러분이 분명히 중개 의뢰인이라고 읽으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직접 거래라는 건 뭐냐면 A가 지금 집을 빌라를 얼마에 팔아달라 그랬어요? 2억 5천에 팔아달라고 금매가 나왔죠?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개공이가 제가 살게요 라고 하면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했잖아. 이게 직접 거래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 제재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우리 중개사법 제재 중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그래서 자, 왜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가운데 있는 C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아니에요? 직업인이면 남의 이렇게 급박한 사정 이용해서 돈 벌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야간반 수강생들 이렇게 45도로 보는 사람은 이거 했지. 자격증 없는 애들하고 놀고 있지. 어때? 초과보수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있지. 뻥튀기여서 안 좋은 거 좋다고 거짓말해 안 해? 지가 찍어서 돌려 안 돌려? 3년 더하기 자 1년 더하기 1년 더하기 1년 다 더하면 걔는 한 달 수업 듣고 나면 걔는 무기징역이야. 걔는 헤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웃기죠? 근데 이게 돈이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학원에서는 그렇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제발 저에게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돈이 된다 하다 갔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대신에 걸리면 갔다 오셔야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쌍방 대리는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을 둘 다를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을 아니까 가운데서 가격 갖고 장난짓거리를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7번째 얘기입니다. 자, 7번째 얘기가 자, 거기에도 가볍게 할게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자 밑줄 하나 치고 갈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밑줄. 그래서 그 위에다가 써주세요. 미등기 전매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보존 등기, 특히 이전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먹은 거죠. 자기 앞으로 명의를 갖고 오지 않고 막바로 팔았잖아.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미등기 전매야. 봐봐. 자, 지금 이 사람이 개공이가 얘한테 집을 팔았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명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 제가 A에서 어디로 가? 그러면 얘 앞으로 명의가 왔어 안 갔어? 그럼 원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이렇게 왔으면 무슨 세금 내? 취득세. 이렇게 왔으면 무슨 세네? 양도세.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했지. 그럼 이 양반은 결국은 직접 거래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대로 미등기 전매도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게 투기 조장 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도와주면. 이해 가죠? 이런 걸 도와주는 게 바로 미등기 전매를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행위는 투기 행위예요. 투기 조장 행위예요. 투기 조장 행위죠.
이건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을 투기 조장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금지 행위고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긴 8번, 9번 밑에 있는 5가지를 제가 아주 쌈박하게 수업을 해줄게요. 자, 8번 한번 보실까요? 자, 8번 잘 보시고 제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 밑줄 좀 칠게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밑줄 치십시오. 자, 그 옆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시세라고 돼 있죠. 시세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2줄, 3줄 되는 걸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선배들하고는 시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했어요. 따라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자, 기다리시고요. 하나 더 9번까지 보고 그림 그릴게요. 9번에 단체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8번, 9번을 시세, 단체 막 이렇게 외우고 그랬어요. 선배들하고. 자, 그런데 거기도 단체 옆에 보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개공에 대해서, 자, 밑줄을 치겠습니다. 중개를 제한 밑줄 띄시고 구성원 외의 자와, 자, 맨 마지막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밑줄. 됐죠? 자, 이제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저만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전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법 조문이 만들어졌을 때 왜 이런 조문이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그림으로 아주 쉽게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다. 자,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임대 3법 들어보셨죠? 또 부동산 관심이 있다면 임대 3법이라는 건 첫 번째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두 번째가 증액제한 규정 5%, 세 번째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 1일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매매 계약일 때만 하거든요. 근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세나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봐봐. 반전세로 월세 받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거 세금 내고 있어요? 세금 안 내고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란 얘기야. 세금 다 걷어들이고 그거 투명화 시켜서 다 걷어들이겠다 이거야. 무슨 말 이해 가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8번을 갖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필기는 간단하게 시세라고만 갖고 필기를 할게요. 자, 이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봐봐요. A가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어. 자, 10억짜리야. 그런데 여기 결국 B라고 하는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매매 계약을 도와줘. 그러면 가운데서 이제 C라는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매매 계약을 도와줘도 계약이 항상 성립되어 빠그러질 수도 있어. 빠그러질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계약이 빠그러졌어. 빠그러졌으면 그냥 그걸 끝내야 되는데, 자, 들어봐요. 여기 있는 개공이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개공이가,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자, 내년 6월 1일부터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11월 달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현재 거래는 매매 계약일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요. 하지만 내년도 6월 1일부터는, 자, 12장 가서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6월 1일부터는 전세나 임대차 경우도 거래 신고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만 한다고요? 그래, 매매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집값 잡겠다고 난리인데 현업에 있는 개공이들이 집값을 자꾸 올리니까 그들이 이제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8번, 9번 밑에 있는 5가지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 그래서 신설시킨 거거든. 어떻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했느냐? 이 봐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 보세요. 자, 신고를 합니다. 계약은 지금 됐으니까 신고해요. 빠그러졌는데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해. 얼마에? 12억에. 그러면 12억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지? 국토부에 가면 실거래가 신고돼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마로 신고가 돼 있어? 에? 아, 얘기 좀 해줘봐요. 10억이 돼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실소유자야. 아, 나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환장하겠네 하는 순간 실소유자로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국토부 홈피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해 봤더니 이놈의 거 이번 달에 12억의 계약이 됐다 그러네 하고 확인에 딱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아니면 이제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자는 생각이 더 들어?
그렇지. 그래서 빨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실수요자가 여기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거야. 동네 부동산에. 연락해서 개공이님 이건 뭐 집값이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이 집 사겠냐고 좀 어떻게 싸게 나온 거 없냐고 구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개공이는 이 아파트 나온 거 있죠. 매도인하고 잘 얘기해서 계약을 11억에 성사시켜 줄 수도 있죠. 이해 가요? 11억에 성사시켜 줄 수 있죠. 집주인이 안 팔라고 하니까. 그럼 11억에 성사시키는 순간 이 동네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12억은 실제 거래된 거야? 아니야. 아니니까 며칠 있다가 아유 계약이 빠그러졌네 하고 이제 해제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실수요자는 12억이라고 거래 신고 된 것만 확인해요. 매일 들어가서 해제 신고 되나? 해제 신고 되나? 해제 신고 되나? 이것까지 확인해요. 확인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걸 확인 안 하니까 이 동네 시세가 12억이니까 11억에 샀으면 어떻게 싸게 샀다고 생각해? 덤탱이 썼다고 생각해? 싸겠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순간 결국은 집값은 11억이 되니까 개공이의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 동네 집값이 1억 원이 금방 뛰는 거야. 이런 게 바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고 거기 밑줄 친 거 다시 봐봐봐. 거래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고 써 있지. 어떻게 꾸민 거 보여요? 그래 이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그게.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거야. 그러면 이 동네 벌써 집값이 11억이 되는 순간 국가에서 그렇게 집값 안정화시켰다고 하는데 전문 직업인이 이러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 쉽게 내야 돼 어렵게 내야 돼? 그래서 올해도 어렵게 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집값 띄우고 있는 사람이거든. 코로나고 나발이고 조용히 안 해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밑에 9번에 단체를 구성해서 써 있는데 자 이거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 예전에 제가 여기 건너편에서 강의할 때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 여기 음마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중개업자 분이죠. 예. 와이프는 자격증 있고 남자분이셨는데 자격증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만저만 하다고 저한테 와서 공부 한 2년 정도 하셨는데 못 땄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잖아요. 많이 밥 먹으면서 제가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한다는 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음마아파트 입구라고 칠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점포가 있어. 그러면 여기 A, B, C, D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일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세탁소야.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세탁소야. 근데 세탁소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갔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럼 이 자리가 공실이에요, 아니에요? 공실이지. 재미난 얘기 좀 해줄까요, 그러면? 예.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기득권 세력이면 나는 이렇게 안 할 건가 하겠나 한번 객관성을 갖고 한번 들어봐. 자, 그럼 공실이죠. 예, 공실이면 어떻게 하느냐? 요 자리에 자, E라고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들어올 수도 있지.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면 기존 세력인 A, B, C, D는 중개업소가 음마아파트 입구에 늘어나는 걸 원해요? 더 이상 안 늘어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A, B, C, D들이 자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걸 잡아놔. 지들이 잡아놓는다고. 잡아갖고 권리금 좀 더 받고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잡아놓으면 이 자리는 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 중개사무실 못 들어오게 하겠지.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요 옆에 요 앞에 뭐라고 써냐면 임대 문의는 옆 사무실로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 와서 물어보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앞에 A4 용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격증 땄잖아. 그러면 자격증 땄으면 임대 문의는 어디 가서 해? 뭐라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어디 가서 해? C한테. 그럼 C한테 들어가서 C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래? 그래 옆에를 이용한다고. 그럼 뭐를 할 건데요? 왜? 손님 빼먹으러 왔다고? 웃기지. 이거 하나 물어볼 수 있겠어? 뭐 하실 거냐고. 중개업소는 아 여기는 중개업소 못 들어온다고. 그거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왜 못 들어오냐고. 우리가 잡아놨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텃세가 어마어마해.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중개업소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아 해야 된다 그래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자 해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일하면 아니 여보세요. 그러면 아니 당신들이 이거 잡아놓고 말이야. 그럼 나 중개업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래. 나중에 실무 나가면 참 그래요. 이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들이 회원업소야. 갖고 제가 예전에
분당의 저 서현에서도 제가 강의를 오래 했는데 저하고 이제 친한 제자니까 이 회원 수첩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회원 수첩도 다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회원 수첩에 보니까 1조, 2조 무슨 법제처야 자기들이. 자, 1조 뭐 어쩌고 저쩌고 2조 뭐 비회원과 거래하면 강제 탈퇴고 뭐고 다 써 있어 여기에. 예, 어마어마해요 이거. 그자 여기는 E가 그럼 나도 여기 회원에 껴달라고. 그럼 뭐라 하냐면 E가 그래. A, B, C, D가 그래요. 그럼 너도 껴줄게 들어와. 대신에 우리 A, B, C, D한테 1,000만 원씩 줘. 그럼 너도 껴줄게. 그리고 회원가입비는 별도고. 아니면 들어오지 마. 중개업소 안 하는 자리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날 째려보지 말고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실제가 이래. 그러면 여기는 E가 그럼 나도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 회원업소 중에 하나 나가면 그거 인수해서 들어오면 우리들이 받아줘도 여기 뭐 너무 많아갖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인정 못한다고. 여기 중개업소 빼고 딴 거 하려면 내가 임대 놔줄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잡아갖고 못 들어오게 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E는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자 그러면 이제 9번을 읽어보세요. 9번을 읽어보면 단체를 구정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구성원 외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있죠?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럼 그걸 디테일하게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 그럼 여기 이제 E가 텃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이 자리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안 들어가. 그 딴 데다 구했겠죠? 그럼 얘는 회원이야 비회원이야? 비회원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봐봐. 이제 고객이 생겨요. 친구가.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이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구해줘. 해갖고 이제 친구는 매수인은 구해져 있잖아. 매물이 없으니까 여기다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C나 D에게 전화를 하면 C나 D는 뭐라 그러냐면 죄송한데요. 거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저 건너편에 있잖아요. 음마아파트 건너편에. 죄송한데 거기 지금 비회원업소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회원업소이기 때문에 비회원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끊으세요. 하고 딱 끊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면 어떻게 비원파로서 한번 꿋꿋이 한번 버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텨서 오케이 그럼 나 앞으로 매물도 확보하고 나 매수인도 확보해서 내가 절대 문 안 닫아 내 자존심상 끝까지 버틸 거야 하는 순간 이제 또 해가 바뀌어서 내후년에 또 이제 F라고 하는 또 자격증을 딴 신규자가 발견해서 나와. 그러면 얘도 여러분이 당한 이 꼴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비회원이에요 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회원파가 강남에 만들어져. 그래서 두 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33회 시험 때 G가 또 자격증을 따. 그럼 이 G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원업소에 가입하는 비는 1,000만 원, 비회원업소에 가입하는 비는 600만 원이야. 그 대신에 여기는 매물이 많고 여기는 매물이 적어. 그럼 어디에 가입했냐 그러고 저한테 질문하러 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G는요 어떻게 회원업소에 가입해요 비회원에 가입해요? 아닙니다. 제3의 당을 창설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이 실무 파트를. 난리가 납니다. 이게 자격증을 따고 있잖아요. 제가 학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하려면 정말 지저분해 수업이. 그래서 3당이 창설되는 거예요. 여야와 제3당이 딱 창설돼서 서로 간의 견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배가 34회 때 나오면 파란만장합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봐도 너무 심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화하면 얘네들이 커트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이거야. 아주 난리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누구든지 써 있죠. 그 얘기는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누구든지 밑줄 딱 치세요. 자 누구든지 밑줄 딱 치고 자 한마디로 딱 적으세요. 부녀회장이라고 쓰세요. 자 부녀회장이라고 딱 쓰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자 물론 부녀회장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상가 번영해도 될 수 있고 뭐 각종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에 땡땡맘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여기도 뭐 역삼맘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노년맘 이런 거 뭐 청남맘 뭐 영종맘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블로그 운영자들도 들어가.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 동네 시가 올리고 다른 데로의 그 말도 안 되는 권리를 행사하시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 좀 보십시오. 자 여기 분녀회가 있다고 칠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이게 국가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이거야. 자 분녀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담합행위를 하는 거야. 담합을. 이 담합행위 하는 것을 자시하지 않겠다 해서 요번에 이게 법이 만들어진 거야. 올해. 자 들어보시죠. 자 여기 이제 아파트 입구에 중개업소가 짜르륵 있어. 자 제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짜르륵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A, B, C, D, E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동네 지금 아파트, 자, 20평형대 아파트를 제가 그냥 5억이라고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5억이야. 그러면 이 동네 가격이 5억이니까 A는 이 동네 아파트 가격 20평대 아파트를 5억이라고 올려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분여회에서 B, C, D한테 연락해서 A는 이제 안 따르고 정상 가격을 올린 거고요. B, C, D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세요. 아니 우리 지금 건너편에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가 7억이라고 거기 피가 붙어서 지금 아파트가 8억 9억 가는데 우리 아파트는 5억이라고 아니 길 하나 차이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다고 5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가격 차이가 걔네는 9억씩 하고 우리는 5억이면 4억 차이가 나냐고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분여회에서 BCD한테 연락해요. 자 12월 1일부터는 우리 동네 아파트 전부 다 6억 아래로는 내놓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졸지에 또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뛰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A는 자 분여회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요. 아니 국가에서 지금 집값 안정화시키겠다고 난리인데 왜 분여회에서 이렇게 집값을 띄우고 난리냐고. 아니 5억이면 5억이지 왜 6억으로 올리냐고. 난 못 올린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하게 작년하고 다르다니까. 자 그래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분여회장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전화 와서 야 당신 문 하나 닫는 거 유도 아니야. 내가 분여회장으로 당신 냅둘 줄 알아? 당신 문 닫게 하는 거 유도 아니야 하고 난리 피고 협박이 있지 않겠어요? 회의 협박이. 그럼 여기 분여회장이 여기다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여회장으로서 내가 분여회 회의가 갖고 당신 사무실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내가 문 닫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난리를 필걸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죠.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특정 계공에게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지금 특정 계공이가 누군지 이 A, B, C, D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분여회에 가서 자 마을 동네 사람들한테 앞으로 거래할 때는 어느 부동산을 이용해라. 보이잖아요. 누굴 이용해라. B, C, D 보이죠?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가운데 보면 특정 계공이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여기서 특정 계공이라 하면 여기서 B, C, D, E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서 칠판 보세요. 아 이거 그림 되게 간단해. 이거 딱 하나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몇 억이요? 자 그러면 이게 6억이죠. 자 12월 1일부터는 얼마 아래로 하지 마요. 얼마 아래로 거래하지 말자. 3번 읽어보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야. 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읽어주는 거야. 거기 보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도록 유도. 지금 특정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에요. 정상 가격이잖아. 지금 분유해서 담합한 거잖아. 6억으로. 그럼 정상적인 가격을 올리는 사람을 갖다가 되게 뭐라고 하고 분유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4번 읽어보세요. 이해 가요? 그래 이거 뭐 제가 그린 거야. 법조문에 있는 거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 이 예가 그 예야. 자 그러면서 칠판 보세요. 자 칠판. 자 길 건너편은 얼마라고요? 길 건너 아파트는 얼마라고요? 9억. 그러자 여기는 이제 BCD한테 그래. 야 6억도 하지 마. 6억도 하지 말고 우리 8억으로 올려. 자 얘네는 신규 아파트고 우리는 4년 5년 됐으니까 8억 올려. 그러면 5억짜리가 순식간에 얼마가 된 거야? 8억. 얼마 플러스 시킨 거예요 금액을? 현저히 높게 광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5번 읽어보세요. 5억짜리 아파가 한 달 만에 8억이 돼. 5억짜리가 한 달 만에. 그럼 거기 읽어보시는 대로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분여회에서 강요해요 강요 안 해요? 강요하는 거고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도하는 거죠.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33조 제2항 누구든지를 요번에 신설한 거예요. 어때요? 다 읽어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례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밑에 있는 네모 2번부터 자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